시작됐나? 시작된 것 같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네 번째 강의 아주 분노로 시작합니다. 이걸 보는 학생들은 오늘 처음으로 오늘은 그냥 확통 요거나 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난 오늘 4개째 찍고 있어. 시작을 이렇게 하면 우울한데 말이지. 난 유튜버도 아니고 님들 보라고 하는 거고 구독자도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화를 막 분출하면서 막 찍지 말고 잠깐 커피 좀 사갖고 올게요. 영상 바로 시작할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자, 커피 한 잔 달달하게. 믹스커피 진짜 좋은 것 같아. 선생님 학교에도 사물함에다 믹스커피를 180개짜리를 넣어놓고 살거든요. 이번 학기 들어서 이번 이제 2018년도 1학기 들어서 100개짜리 사갔다가 동기들이랑 나눠서 같이 먹느라 벌써 다 먹고 180개짜리 가져갔는데 벌써 바닥이 보여. 오, 엄청 먹죠.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 근래에는 선생님이 좀 다이어트를 좀 덜 하고 있긴 한데요. 요즘 좀 헛헛할 때가 많아가지고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는 증거야. 선생님 중간고사 때도 다이어트 좀 잘 안 됐었거든. 좀 바쁘고 정신없을 땐 속이 헛헛할 때가 많아가지고 뭘 자꾸 먹는 편인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커피를 자꾸 먹으니까 이거 당뇨 올려나 걱정이다, 걱정. 그쵸?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번 강의 시작합시다. 정규 분포 07단원 정규 분포고요.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은 확률과 통계가 거의 끝이 나고 있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에어컨 잠깐 틀고 할게요. 참, 에어컨이라는 게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가 내가 분명히 제습으로 만들어 놨는데 에어컨이 나와. 제습도 원래 찬바람이 나오나요? 온도 설정이 있긴 하거든, 제습에. 근데 온도도 22도인데 왜 이렇게 춥지?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실외기가 가동되지 않은 에어컨은 개똥 냄새 나는 거. 진짜 똥 냄새 나죠? 어쩔 수 없어. 참고 버팁시다. 자,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나 교육과정상에서는 많이 제외됐어요. 내가 알기로 선생님 경험상 연속 확률 변수 자체가 거의 대부분 내용이 빠졌어. 그래서 아마 통계 교과서를 보시면은 이산확률 변수 좀 하고 막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막 이렇게 구하고 연속 확률 변수 넘어와서는 바로 거의 한쪽 정도 잠깐 얘기 나오다가 바로 정규분포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센수학에 있는 모든 유형들을 다 다뤄볼 거예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왕 찍는 거 지식을 잘 채워놓고 가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 문제가 있네. 연속 확률 변수는 적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는 아마 적분을 나랑은 한 번은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본인이 적분을 내가 모르는 학생이거나 본인이 적분을 잘 모르는 학생이다. 근데 내가 고등학생이다. 시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연속 확률 적분은 아직 안 나간 상태인데 확통은 여기를 시험 범위로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연속 확률 변수 중에 유형이 내가 체크를 해줄게요. 1, 2, 3, 1번, 2번? 유형 1, 2번 두 문제만 제끼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규 분포에서 이 7단원의 연속 확률 변수가 적분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유형 1번과 2번이니까 그 설명 떼어내시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 요 설명은 듣고 가고 문제풀이를 그걸 버리란 얘기야. 아시겠죠? 자, 연속 확률 변수란 뭐냐면은 확률 변수다 보니까 얘도 어떤 x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선 소문자 x를 씁니다. 스몰 x로. 잠깐만요. 잠깐만. 자, 아무래도 에어컨이 너무 추워가지고 안 틀기에는 매번 이 강의를 봤으면 알겠지만 창문은 열 수도 없죠. 지금은 심지어 선거 유세 기간이라 지금도 노랫소리 들리지. 어제는 9시쯤에는 사라졌는데 일요일이라고 시간 제한 없이 유세할 수 있나봐요. 되게 시끄럽네요. 저 소리 들으면 화가 나. 그래도 작년 대선 때인가? 되게 듣기 좋았던 노래도 있었거든? 근데 저거 무슨 군가 같아. 싫어. 난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 선생님 군대 면제 아니야. 저거 정말 싫어. 아무튼 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도 어떤 변수기 때문에 x라고 적지만 이산 확률 변수와 다르게 소문자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대문자로 하자. 책 보니까 대문자로 나와있네. 어쨌든 미안해요.
오래 찍다 보니까 나도 이제 헛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헛소리까지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는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셀 수 있는 것들을 확률 변수로 잡았어. 뭐 주사를 10번 굴려서 1의 눈이 나온 횟수, 1개, 2개, 3개, 0개 막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그치?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속적인 숫자들을 이루고 있는 거를 변수로 잡은 거라 셀 수가 없어요. 시간, 뭐 거리, 뭐 온도,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변수로 잡은 거라 셀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확률 변수가 붙어있는 파트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함인데요.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었어.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랑 약간 좀 연관 지어서 이해를 하면은 조금 쉽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확률도 구할 수 있었죠. P1, P2, P3, Pk, Pn. 그런데 이상한 연속 확률 변수는 1 다음에 2가 아니야. 1과 2 사이에 바로 옆에 있는 1 옆에 있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라 얘는 그래프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Y축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대충 할게요. X의 범위가 A부터 B 사이에 정의되어 있는 fx. 얘는 이렇게 써요. 이거 좀 이해, 왜 이렇게 옹알되냐 선생님, 그치? 오늘 수업 가서 잘할 수 있겠나? 이거 옹알거릴 것 같아. 자, 요거는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래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쓰는 거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를 쓰고요. 항상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을 함수로 표현하라 그럴 때는 이 정의역을 써주셔야 돼요. 서술형 답안에서 정의역을 빼놓고 확률을 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얘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쓰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정의역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확률 질량 함수는 말 그대로 그 확률을 의미했어. x가 x1일 때의 확률, x2일 때의 확률이 얼마인가 계산이 됐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얘는 확률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은 아니에요. 근데 확률 비슷한 역할, 비슷한 놈이에요. 확률 비슷한 것. 그래서 확률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여러가지 공식들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이 해주던 역할을 여기 fx가 해주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 되게 해줄게요. 10cm 짜리 자가 있어. 그 중에 1cm래. 전체가 10cm인데 10cm 짜리 자 중에서 내가 1cm를 또 셀 수 없는데, 아니 그냥 하자. 내가 일부를 잘라내서 1cm를 떼어내는 확률은 10분의 1이 될 겁니다. 10cm 짜리 자, 이거 셀 수가 없죠. 길이니까. 그 안에서 1cm를 떼어낼 확률은, 떼어내면 9cm가 남을 거니까 10분의 1이 돼요. 안에서 바깥쪽 양끝에서 1cm를 떼든 안에서 1cm를 떼든 어쨌든 떼어내는 부분이 전체의 10분의 1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fx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x 값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일단 이렇게 여기를 x라 그러면은 여기가 x, fx잖아요. fx라는 건 결국 이 y좌표를 말해. 한 점에서의 y좌표. 10cm 짜리 자에서 내가 한 점만큼을 툭 떼어내는 확률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은 길이의 성분이 없거든. 점 하나는 길이가 없어요. 이 점을 떼어낸다고 얘가 10cm냐, 얘가 10cm에서 작아지냐, 작아진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되게 관념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점 단위로 뭔가를 묻질 않아.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확률 질량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0부터 x가 1까지다. 그럼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의 확률을 더해줬죠. 근데 여기서는 0부터 1까지 확률이다 라고 하면은 0부터 1 사이에 넓이를 묻게 되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의 넓이. 이 넓이를 확률을 묻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확률의 역할은 y좌표가 확률은 아닌데 이 y좌표를 확률의 역할로 보고 접근을 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해 봅시다. 좀 귀찮지만은 이산확률 변수의 공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다? k는 0부터 0이냐 1부터 n까지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거 조금 표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좀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고 보세요. 평균은 x랑 확률을 곱해서 구했죠. 이거를 그 소문자 m으로 표현을 하고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이 필요했어요. 제곱의 평균은 이건데 요 평균 제곱은 요거 평균이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식을 원래 먼저 써줄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원래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거를 제곱한 다음에 확률을 곱하는 거였죠. 원래 이건데 저렇게 푸는 거죠. 아마 선생님이 조금 부지런하다면은 이산확률 변수 단원을 요런 공식들이 왜 저렇게 풀리고 했던 그런 여러가지 과정들을 길게 한번 찍을 것 같아요. 미리 나한테 이걸 수업 들어서 그 부분을 안 봐도 되던 친구들도 한번 그 부분을 보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분산이란, 그러니까 표준 편차란 루트 분산이죠. 뭐 이 정도로만 합시다. 이거와 똑같은 거를 이산확률 변수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 찍고 나서 한번 전체적인 뷰를 잡아줄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 지금 이렇게 할까? 얘가 이거야. 요거. 그러면은 비교 분석 봐야죠. 뭐 어떤 게 같은 역할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x 값들은 이 그래프상 x축상에서 표현이 돼요. x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확률은 이 그래프상 y좌표 길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확률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fx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에요. 이건 공통이죠. 확률 질량 함수도 0과 1 사이에요. 당연한 거죠. 모든 확률의 합을 표현하는 식이 필요해. 모든 확률의 합을 표현하는 식, 여기 있는 모든 y좌표 길이들을 더한 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이들을 셀 수가 없지. 근데 길이들을 셀 수는 없는데 이렇게 모든 y좌표 길이들을 내가 다 색칠해 놓고 나니까 뭐가 보여? 이 면적이 보이죠. 이 면적을 모든 확률의 합으로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면적이 나온다고 하죠. 이걸로 확률의 합 1이 다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평균은 정적분을 듣고 온 친구라면은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역할을 다 리미트가 대체합니다. 인테그랄이 대체해요. 평균은 x 역할을 하는 게 이 그림상에서 x 좌표고요. 확률의 역할을 하는 게 저 그림상에서 fx야. 이거를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로 전 구간 적분을 해주시면 평균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 하나 안 하고 넘어간 거 있네요.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x를 제곱해가지고 평균 내면 된다 그랬죠? 평균 내는 거는 세로로 곱한다. 그쵸? 약간 좀 렉 걸린다 이거. 와, 미치겠다. 너무 많이 적으면 안 되나봐요. 화면 다시 당길게요. 똥컴이야 구려. 근데 선생님이 진짜 강의 하나 찍으려고 컴퓨터를 다시 사기도 그렇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균은. 분산은, 얘도 분산의 정확한 표현은 A부터 B까지 X에서 이걸 M이라고 한다고. 스몰 M, 소문자 M을 빼준 거에 제곱에 fx를 곱한 것으로 원래 쓰는 건데요. 이 식을 정리하면 얘도 결국은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다 라는 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똑같이 적용되니까 제곱의 평균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지. 이 식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제곱의 평균이란 시그마 대신 인테그랄 쓰고요, x를 제곱을 한 다음에 fx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당신의 머릿속에 이산항일 변수 공식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이미 시그마 대신 인테그랄만 쓰면 되는 거였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 됐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건 얘기를 해줬죠. 여기서 0과 1 사이의 확률은 얘는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를 C라 그러고 여기를 D라 그럽시다. 그러면은 C부터 X가 D 사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는 적분으로 구해요. 저 면적으로. C에서 D까지 fx, dx가 바로 확률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말하기를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배운 친구들이라면은 이거를 공부를 하시고요. 학교에서 이거를 안 나갔는데 이게 시험법이다 하는 친구들은 유형 1, 2번을 제끼시면 됩니다. 알았죠? 1, 2번을 다 제껴야 되나? 다 제껴도 다 제껴야 돼요. 뭐 넓이 못 구해 이거. 원래 그냥 기본 문제 일반적으로 그냥 직선이나 이런 걸로 곡선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풀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과정에 적분이 들어가잖아. 적분을 안 배운 정적분 안 배운 친구들은 이거 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학교에서 정적분 안 배우고 나간 친구들은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학교에서 이거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가나 보시고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전체 면적은 항상 1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fx는 확률을 나타내진 않는다. 얘가 x는 c일 때의 확률은 우리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다. c일 때의 y좌표가 확률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되고요. 정기분포 설명 들어갈게요. 12시면 끝날려나? 잠깐 쉴까? 선생님 멘탈을 잡아야 되니까.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일부입니다. 안 보이네. 확률 좀 더 눕혔어야겠다. 그쵸? 일부분이 됩니다. 그 정규분포도 적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가. 정규분포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상적인 확률 분포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확률 분포.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형태 라고 보는 거지. 뭐가 있을까? 뭐 키나 체중 이런 거 연령별로 학생들을 그 신체 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마 교육 다 자료가 수집이 돼서 뭐 몇 년도 학생들의 평균 신장 뭐 이런 거 다 통계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은 평균 키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을 거고 키가 제일 큰 놈이랑 제일 작은 놈이랑의 분포도가 비슷한 모양을 양상을 띌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이걸 따르지 않는 게 뭐가 있어? 부의 분포지. 부의 분포. 그치? 우리나라의 부의 분포는 드문 사람들이 많은 아니지 X축을 재산이라고 하죠. 재산. 고소득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서민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많아지고 있지. 같이 극빈층이 또 있고 그쵸? 이런 건 인위적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퍼질 수가 없는 거죠. 재산이라는 거. 화폐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퍼질 수가 없어. 뭐 아무튼 이거 상관없이 뻘소리고요. 이상적인 확률 분포라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정의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전체 넓이는 1이에요. X축이 정근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X축이 이게 정근선이에요. 자꾸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뻗어나가는데 이 넓이 전체는 합이 1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평균 기준 대칭 형태. 그래서 이 반토막 넓이는 얼마겠어? 대칭이니까 전체 넓이 합은 1이고 반토막은 0.5겠죠.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정기분포 식은 그지같이 나와 있어요. fx는 한번 소개만 해볼까? 2파이 시그마 분의, 나도 이거 식 안 해보고 있어서 몰라요. 즉 님들도 몰라도 되는 건데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유튜브 강의니까 여기는 한번 해보는 거지. 자,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수 함수의 식입니다. 나중에 미적분 2 가면 배워요. 미적분 2 가면 배운 지수 함수식인데 님들 미적분 2 가면 이런 거 해요. 이과 애들은. 그치? 이과 애들아 환영해. 미적분 2 강의에서 보자. 그치? 근데 좀 복잡해 보여서 이런 건 안 하긴 해요. 실제로 이 정도로 복잡해 보이는 식을 건드리진 않는데 x의 제곱 있는 것도 아마 그치?
다르긴 할 겁니다. 요 2라는 건 무엇이냐? 얘도 미적분 2 가면 배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인 거야. 알고 있는 무리수 기호가 파이 하나 있죠? 근데 거기서 2가 하나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 얘도 무리수예요. 다 미적분 2 가면 배우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래요. 이 정도. 그리고 정규 분포라고 하여 n m, 시그마 제곱으로 기호화 시켜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나타냅니다. 기호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고 우리가 이후에 다른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돼서 정규 분포라고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n 50,1이면은 평균은 50이요. 표준 편차는 1이구나. 제곱하면 분산도 1이구나. 1의 제곱, 아니 1의 4라고 해보자. 4. 분산은 4구나. 표준 편차는 2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끝났죠. 근데 정규 분포서부터는 무엇을 묻냐면 직접적인 확률을 계산해 보라고 물어요. 그 확률을 계산할 때 얘가 쓰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연속 확률 변수라면 확률 계산을 적분으로 한다 그랬죠. 확률 계산을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라 적분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이 함수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네한테 적분을 시킬 리가 없죠. 우리가 잠깐 이 센수학책 확률과 통계 저기 해설지 말고 그냥 이 문제집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펴보시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나와요. 우리가 똑같은 책을 보고 있다면 맨 뒤에 싱 막 이러면서 뭐 싱 매니아 막 이런 싱몰 이런 거 써있네요. 뭐 그런 거 있네요. 뭐 하는 건데 이거? 등록시 전원 발급 3일 무료차 3종 할인 쿠폰 최고의 교재와 실력파 강사진의 만남 뭐 수학 전문 인강이래. 센수학도 인강이 있었네요. 헐.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찍지 않는 이상 나 문제 될 거 없겠죠. 돈 벌려고 하는 건가? 나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쵸? 물론 돈이 벌리면 좋겠죠. 근데 이거 교육과정 바뀌는 거 아시죠? 돈 못 벌어요. 선생님은 그냥 수업 시간을 좀 편하게 하고 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뒤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확률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때 표준 정규 이 정규 분포의 정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일단은 이 정규 분포 그래프의 특성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엇을 먼저 하냐면 하나의 축 안에 여러가지 정규 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 3개 정도. 세 개니까 색깔을 3개 쓰면 되겠죠? 항상 이거 그릴 때 좀 항상 좀 갈등. 이상한 소리는 무시하세요. 알았죠? 자, 빨간색은 A라고 하고요. 파란색은 B라고 하고요. 검정색 빨 A, 파 B, 검 C라고 합시다. 색깔 잘 구별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들을 보면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아시겠죠? 평균은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 기준으로 대칭을 한 거기 때문에 B가 제일 커요. A랑 C는 같은 평균을 갖고 있고 B가 제일 큽니다. 문제는 표준 편차에서 나타나요. 렉 걸린다. 잠깐만요. 잠깐만 영상 멈췄다가 갈게요. 영상은 바로 시작할 건데 선생님 잠깐 멈출게요. 순간 렉 걸려서 깜짝 놀랐네. 렉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찍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걸렸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어제 컴퓨터를 안 끄고 나가서 이틀 동안 켜져 있거든요. 이틀 동안 켜있기엔 컴퓨터가 너무 늙었지. 얘도 이제 4년 5년 됐나? 그래요. 다 늙는 법이야. 기계든 사람이든. 그쵸? 진행합시다. 자, 표준 편차를 보는 게 중요해요. 표준 편차 분산의 루트 씌운 거죠. 분산은 자료가 분포된 정도를 나타내는데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있는 경우 분산이 낮습니다. 분산이 작아요. 낮다, 작다. 작다라고 하는 게 맞겠다. 맞는 표현이죠. 숫자니까. 분산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있는 경우 숫자가 작아요. 예를 들면은 뭐
키가 비슷한 친구들과 키가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 키가 좀 들쭉날쭉한 친구들과 키가 비슷비슷한 애들, 이 두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키가 비슷한 친구들의 분산이 훨씬 낮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정의하자면, 분산이 낮다라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비슷한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동떨어진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급의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은 되게 분산이 크겠죠. 다양한 점수 애들이 모였을 테니까. 근데 수준별 학습을 한다 해서 수준별로 반을 이동식 수업을 한다면 그 반의 분산은 낮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을 보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뭐냐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올라가 있어. 얘가 올라가 있단 말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분산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 검정색이. A와 B는 높이를 똑같이 그렸어요. 그림까지 똑같이 복붙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선생님이 그 정도로 손재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A와 B는 분산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전체 넓이가 1이야. 전체 넓이가 1인데 가운데를 들어 올렸어. 그럼 양쪽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이 빨간색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바깥의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넓이가 일정해야 되니까. 원래 좀 더 심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표현력이 한계입니다. 그러면은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는 퍼진 정도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최고점의 높이를 보고 표준 편차나 분산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계산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자, x라는 변수의 확률 정규 분포가 n, 시그마 제곱으로 나와 있다고 합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앞단원 이산확률 변수에서 배웠어요. 변수를 바꾸는 과정.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다 라는 요 공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를 풀면 이걸 계속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이 변수 z라는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했던 것처럼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쓰자면, 이 경우 x에다가 이 x로 바꿔쳐주고 나머지 그냥 다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설명을. 그래서 m 빼기 m 돼서 0이 되고요. 또 시작됐네요. 나 저 노래는 좀 성향이 아닌 것 같아. 좋은 트로트들은 많은데 트로트가 좋은 건 아닌데요. 선생님 취향이 트로트가 취향은 아닌데, 저건 너무 군가 같다 그랬잖아. 그쵸?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볼까요? 제가 이기나 이 강의가 먼저 끝나나? 그쵸? 자,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돼서 1 돼요. 1. 일단 봅시다. 이건 뭐 빼는 거 의미 없다 그랬죠? 그치? 그럼 요 곱하기만 의미 있고 그냥 들어가고. 그쵸? 그래서 Z에 대한 정규 분포는 0,1이 돼요.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이거를 표준화 시켰다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 분포라 그래요.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x라는 평일 변수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 주는 거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짓을 무엇하러 하냐면, 통계라는 건 그 집단 자체를 비교하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분포를 비교할 때도 의미가 있어요. A 학교에서 수학 점수 80점과 B 학교에서 수학 점수 80점은 서로 다른 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A 학교 내에서 80점이 몇 %인가를 분석하는 데도 통계가 쓰이지만은 A, B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 간에 누가 더 잘하는 학생인가, 그 학교 내에서 잘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가를 비교하는 데에도 통계가 쓰여요. 이럴 때는 서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두 집단을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집단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단순 비교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센수학 여기 확률과 통계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표도 이름이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잠깐 이 표로 넘어가서 맨 뒷장이죠. 이 표로 넘어가서 표 보는 법을 잠깐 익히고 옵시다. 맨 마지막 장을 펼쳐서 같이 보면서 따라오세요. 맨 마지막 장에 표 위에 오른쪽 상단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최대한 저 그림을 맞춰서 그리겠지만 선생님의 그림은 똥손이기 때문에, 똥손이라서 실수 때도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Z도 써 있나? 그러네.
자, 일단 먼저 요 그림의 이해를 먼저 시켜주고 표를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Z가 0부터 Z까지일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정규분포란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야, 지금 이거 설명만 지금 30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분 넘게. 그냥 들어요. 길어도 듣는 거지 뭐.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뭐 fx라고 합시다. 확률 계산을. 근데 정규분포식이 어땠어? 이랬어. 적분 못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를 표로 줬어요. 표 보면은 Z 이렇게 써있고요,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죠. 이쪽에 있는 거에서 1.0 찾아볼래요? 1.0 옆에 34.3413 써있죠. 그리고 그 위로 가면은 0.00이 있고요. 그치?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써있는 값들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요 가로축에 써있는 값들은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라인에 쭉 따라가 보면은 0.3485가 나와요. 요 위에 올라가 보면은 3485 위에는 뭐라고 써있니? 0.03이 돼 있네요. 0.03 3485 뭐지? 차량 뭐 넘버 같은데 익숙한데 되게. 그러면 이 값은 1.03일 때, 뭐가 소문자 z가 1.03일 때의 값이란 얘기야. 우리 무리수 표 보는 거 중학교 때 했었을 거예요. 그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z가 0부터 1 사이일 때는 1.00을 보는 거죠. 그러면 3413이라고 써 있어. 그 넓이가 0.3413이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즉 여기가 1이었다면 이 넓이는 0.3413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절반의 넓이는 0.5라고. 그러면은 이렇게도 문제를 물을 수 있어.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는 하고 물을 수 있어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는 이쪽이죠. 전체의 절반인 0.5에서 0과 1 사이의 값을 빼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하라, 이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래서 여기 표에서는 항상 0부터 값을 준단 말이야. z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넓이는 0부터 1까지 넓이를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를 보시는 겁니다. 잘 익히셨길 바래요. 어차피 그림 문제 풀면서 다 설명을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그럼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이런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구한다 라는 것만 머리에 심어 두시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풀이 넘어가서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원래 얘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거거든. 문자감이 있는데 얘를 뭐하러 드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잘 얘를 들고 싶어 하질 않아. 자, 670번 말한 대로지만은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봐준다면은 좋겠죠. 문제를 풀고 안 풀고는 둘째 치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스트레스 받아. 저것만 아니어도 내 오늘 기분은 조금 더 뿌듯했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찍어야 될 강의를 더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여유로울 거 아니야. 선생님도 이제 내일부터 시험이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바쁘거든. 보자. 자, 확률식에 미지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접근은 무조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연속 확률 변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시각적으로 풀어봅시다. 기울기는 모르지만 어차피 1,0을 지나는 직선인데 2와 4 사이에서 확률이 0보다 크게 그려져야 되잖아. 올라가는 직선이었겠지. x좌표는 여기 있을 거고 4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직선이고요. 이 면적은 1이 나옵니다. 면적이 1이 나온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 건데, 이거는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다리꼴이니까 적분 안 해도 되죠. 2,2k 4,6k 그러면은 높이 2고 밑변 더하면은 8k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그 넓이 1. 그래서 우리 k 값이 8분의 1인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지금 식들 보면은 671번도 그냥 각진 선들의 도형이고요. 뭐 사다리꼴이고, 뭐 672도 다 직선이고, 2차 식으로 표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풀어도 되겠네. 풀어보세요. 다 그냥 공부 삼아 풀어보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네.
교육과정 빠진 게 반영이 돼 있던 거네요. 아, 이거 영상 앞에다 또 써놔야겠다. 유형 1, 2번 그냥 다 풀어야 돼요. 왜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교육과정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기 때문에 내가 우려하던 그 부분이 빠져서 이건 다 해당되는 시험 범위입니다. 님들한테도 영상 앞에서 유형 1번 1번 보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꼭 보세요. 그거 본문이랑 덧글에도 남겨둘게요. 자, 674번 해봅시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a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2였죠. 0부터 x가 4고요. 이런 거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되죠. 선생님이 항상 그림 다행히 그릴 줄 알라고 강조를 하고 살아왔는데 그거를 잘 따라온 학생이라면 여기서 이거 당연히 그릴 줄 알죠 할 거고, 게을리했던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그래요, 너무 힘들다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이런 말을 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률식이 a가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1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두 삼각형이 서로 똑같단 말이야. 0,2a 그러니까 반토막 넓이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거 갖다 풉시다. 밑변 2, 높이 2a, 그럼 넓이가 2a야. 즉 4a가 1이니까 a는 4분의 1인 거 찾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은 1부터 2분의 5까지래요. p 1부터 x가 2분의 5까지. 1은 여기 있는 거고요. 1, 2분의 5는 2.5니까 더 가까이 있네. 요것과 요것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요거 밑변 1이란 말이야. 높이는 a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p1부터 x가 2까지는 2분의 a가 넓이로 나오고요. 2부터 x가 2.5까지는 2분의 5까지는 밑변이 2분의 1이에요. 1일 때 a잖아. 2분의 1일 땐 2분의 a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 곱하면 8분의 a가 나와요. 이 둘을 더해주면은 8분의 5a가 되죠. a가 아까 4분의 1 나왔잖아. 그럼 32분의 5가 답으로 나와줄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뭐 닮음을 써도 좋고 어차피 삼각형, 사각형 이 정도 수준의 그림들이라 학생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만 먹고 있는데 트림이 나오네요. 억울한데? 오늘은 선생님이 토요일인 어제 좀 많이 먹어서 오늘은 좀 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속도 더부룩하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억울하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자, 679번부터 본격적인 정규분포가 나오는 듯 하네요. 아까 설명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거 문제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내가 원래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잘 못해요. 귀찮아가지고. 한 가지 우리 습관만 잡아둡시다. 선생님은 확률 변수 표시할 때 항상 여기다가 그 변수가 뭔지를 표현하는 편이야. 이게 이번 단어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다음 단어부터는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좀 헷갈리거든. 안 하면은.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종 모양 그래프라 그랬죠.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풀면은 정규분포는 그냥 뭐 쉽게 풀립니다. 가운데가 평균이죠. 이 정도만 그려놓고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 x1이 x2보다 작을 때 x1에서 x2까지의 확률은 아이고 귀찮아. x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면 된다. 뭐죠? 왜 거꾸로 빼고 있지? x1, x2를 아무데나 잡아봅시다. 요 넓이를 묻는 문제인데 x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여기에요. x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여기고요. 여기서 여기 빼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요. 음수 나오죠? 말이 안 되죠. 빼기가 반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 x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1보다 작거나 같다를 빼야 되죠. 혹은 이 순서로 갈 거라면 크거나 같다로 하시면 돼요. x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x2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빼주면 되잖아. 그쵸? 넘어갑시다. 니은 x가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가 n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똑같이 0.5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반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디귿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당연히 합하면 1 나오죠. a를 아무데나 잡고 봤을 때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하면 전부 다잖아. 그쵸? 디귿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683번 여기다 한번 풀어봅시다. 정규분포는 아무래도 좀 이 종모양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푸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가 평균이라 그랬죠.
m 빼기 시그마 x m 더하기 시그마 a m 빼기 2 시그마 x m 더하기 2 시그마 b 라고 할 때 m 빼기 2 시그마 x m 더하기 시그마 뭐 이거겠지 뭐. 그쵸? 봅시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m 빼기 시그마를 해볼게요. 시그마라는 게 표준편차인데 대충 표준편차가 요만큼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바로 m 마이너스 시그마고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야. 이 넓이 전부를 파란색 넓이를 a라고 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그마는 요거 2배만큼 빼야 되니까 이쯤 오겠지 뭐. m 마이너스 2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그래서 요 빨간 부분 넓이를 b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m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칠한 요 부분은 파란색 넓이의 반입니다. 2분의 a예요. 그치? 여기 부분은 빨간색 넓이의 반이에요. 2분의 b입니다. 그래서 둘 더해서 반을 나눠주시면은 표현 가능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참 쉽다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통계단원, 확률과 통계단원에서 얘가 제일 쉬워요. 특히 6단원은 7단원 정규분포는 공식도 별로 없어. 표준화가 다야. 끝이야.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아 추워. 내 거면 더울 것 같아. 덥다기보단 좀 공기가 답답할 것 같아. 빨리 강의를 다 찍고 창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686번.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을 다 마치면 학교를 넘어갔다가 집에 와야 되네요. 정신없는 하루가 되겠군요. 자, 정기분포 m을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뭐 몰라가 같대요. x에 대한 정기분포가 평균이 54, 표준 편차가 7이라고 나와 있는데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이 나왔대. 뭐 그림 한번 그려볼 건데요. 평균이 53인데 얼마 이하인데 0.5도 안 되잖아. 그럼 대충 여기 어디 찍힌 거야, a라는 게. 그래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입니다. 그럼 여기는 0.3413 나올 거예요. 여기가. 자, 문제 보면은 이렇게 표를 이렇게 줬어. 표준화된 게 아니라 그냥 표준화하기 전에 식을 줬어요. 요거에 대한 확률이 표에 나와 있다 라고 하는데 0.3413이라는 거 보면은 x자리에 얼마를 쓰라고 나왔냐면은 m 플러스 시그마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0.3413이래. 문제에 적용을 시켜볼까요? 평균은 57이에요. 53이에요. 표준 편차는 7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60이 되지. 53부터 60까지가 바로 그 넓이래요. 60. 0.3413. 그럼 내가 좌우 대칭을 했잖아. 여기서 플러스 7을 했으면 여기는 빼기 7로 해 여기가 여기 값이 나오는 거죠. 46이 되겠습니다. 표준화를 안 해도 이 식들을 이해만 하신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다시 들어봐요. 한 번에 들어서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그리고 내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너희들이 뭐가 어려워하는지 어디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해주는지 알면 얼마나 좋겠니. 그게 아니니까 내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알아듣겠거니 하고 찍은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하시고 아니면 댓글이나 톡으로 질문 남기시고요. 689번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y에 대한 정기분포가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게 밑에다가 표시하면서 씁시다. 10,2의 제곱. y에 대한 평균은 20,4의 제곱. 다 두 배네. 자, x가 2부터 16 사이일 확률하고 y가 24부터 k일까지 확률이 똑같대요. y인데 y 똑같다. 그때 k가 얼마냐?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표준화랬죠. 표준화라는 거는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겁니다.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작업이에요. 얘도 똑같이 합시다.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눕시다. 나누고 나면 Z라고 쓰면 돼요.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요. 그럼 여기 1 나오죠. 여기 3 나옵니다. 여기도 1 나오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죠. 그럼 여기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죠. 얘가 3이 나오려면 K는 32가 나와야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진짜 쉬워요. 쉬웠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세요. 넘어갑시다. 692번. 진짜 감기오겠는데? 오늘 밤에 땀 흘리면 땀 빼면서 자야겠다. 위험하다. 자, X의 정규 분포가 진짜 힘드네요. 소곤소곤 ASMR처럼 할까요? 미안해. 소름 돋았지? 안 할게. 진짜 목이 좀 아프네. 어제 밤에 좀 추웠어. 어제 누가 선생님한테 그랬어. 무슨 폭염주의보라고. 여기 이 충청도는 아니야. 절대 아니었어. 어제 날 되게 선선했어. 바람 잘 불고 밤엔 너무 추웠어. 열대야라는 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번 여름은 열대야 따위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하루였죠. 난 밤에 새벽에 깼는데 한 2시, 1시, 2시쯤 깼거든요. 선생님 어제 머리 아파서 일찍 자가지고 1시, 2시쯤 깼는데 난 동생이 에어컨 틀고 자는 줄 알았어. 너무 추운 거야. 내 에어컨은 꺼져있고 창문이 다 열려있네. 와 진짜 춥더라. 아무튼 잡소리 그만하고요. 이제 한번 표준화를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표준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Z로 바꾸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셜라셜라 마이너스 0.5 셜라셜라 1.5 됐어. 이제 이러고 하고 나면 그림 먼저 그려. 표 보지 말고 섣부르게 판단하다가 틀리는 거야. 표준화를 하면 가운데는 0이야. 마이너스 0.5가 좀 가까이 있겠죠. 1.5는 좀 멀리 있겠지. 0부터 1.5까지 표를 한번 봐봐. 표에 1.5라고 써있잖아. 0.4332 0.5까지는 한번 봐봐. 0.192로 마이너스 0.5나 플러스 0.5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니까 0.5인 거 쓰시면 돼. 둘 더하면 답이야. 이렇게 풀면 돼요. 넘어갑시다. 유형 몇 개니 이거? 어우 야, 이항분포 설명을 하나도 안 했구나. 이항분포 나가서 설명합시다. 거기 가면 696번을 할게요. 696번. 어쨌든 난 오늘 이것만 찍으면 더 안 찍을 거야. 나 할 거야. 자, X의 정규 분포 45,5의 제곱. 아마 나머지 영상들, 우리 다음 나머지 영상들은 수요일쯤 업로드가 될 거예요. 현충일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아니, 확률은 40부터 A까지. 이거 정말 진짜 쉽지 않니, 이거? 한번 봤는데 이걸 복수 삼아 지금 센수학을 하다가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쉽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고생 뒤에 꿀 빤다고, 그쵸? 자, 표준화를 합시다. Z는, 마이너스 1부터, 이제부터는 그냥 계산 후려칠게요. A-45를 5로 나눈다. 후려친다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 아니잖아, 그치? 그림도 후려칠게요. 그림 그리기 귀찮아. 여기가 0.3413이에요. 표를 보시면. 근데 얘랑 누구를 더해야 0.8185가 나오겠냐. 2로 끝나야 되지 않겠냐. 맨 뒷자리가 477밖에 없잖아. 2로 끝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 2였다는 얘기죠. 0.477이 나오고요. 굳이 빼기를 정직하게 안 해도 되겠죠. 얘가 2로 나왔다는 거죠. A는 55였다는 거겠네요. 이렇게 풀면은 한 문제를 또 꿀 빨면서 넘어갑니다. 개꿀. 자, 699번 갈게요. 서준이네 반 학생들은 이거 서준이 하니까 선생님이 S대를 다니던 시절에 만나던 중학생, 만난다는 표현은 웃긴데 그때 알고 지냈던 중학생이래. 미쳤나봐. 무슨 S대를 다니는데 중학생이야. 말이 잘못 나왔어요. 중국인 학생이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 이름이 서준이었는데 홍콩에 살다 왔어. 지금 뭐 하려나? 선생님이랑 동갑이어서 교양 과목에서 만났는데 조별 수업하다가 되게 이쁘장한 중국인 학생이었는데 이쁘장한 게 중요한 건데 아무튼 홍콩 출신이래. 근데 그때 S대학교로 그 교환학생 이런 게 아니라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알다가 막 홍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봤잖아. 그럴 시간도 없고 형편도 안 됐고 해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홍콩이 더 잘 산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지. 진짜 하면서 알아봤는데 홍콩 뭐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야 뭐 서울 강남 테헤란로 막 이런 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막 테헤란로가 어디야? 난 그 기억도 안 난다. 가보긴 했을 텐데. 아무튼 홍콩 진짜 멋진데. 야, 와 따봉 막 그랬지. 따봉 중국말도 아니죠. 아무튼
뭐하고 살려나 모르겠네. 그 친구는 한국이 왜 한국으로 왔냐 그러니까 한국이 좋아서 왔다 그랬나? 커뮤니티 학생이었거든. 커뮤니티과 S대 커뮤니티인가 방송연예과 같은 그런 과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아무튼 넘어갑시다. 뭐 잡소리가 길었죠. 자, 서준이네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의 성적들의 분포를 알려줬네요. 반평균, 반표준 편차, 서준이 성적. 그랬을 때 과목별로 서준이의 성적과 반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서준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성적이 좋은 거를 표현해 달라라는 거죠. 국어 70, 수학 72, 영어 74, 표준 편차는 15, 18, 16. 서준이 성적은 85, 올 92. 역시 야, 이게 수학책인데 수학을 그래도 제일 잘 봤다고 하지 않았겠니? 그쵸? 수학을 일단 1등으로 뽑고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 수학하는 사람들 영어보단 국어를 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영어, 국어 순으로 잘 봤을 것 같은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X, Y, W 이렇게 삽시다. Z는 우리가 표준화로 써야 되니까. 자, 국어 성적 식을 어떻게 잡냐면 서준이의 성적인 85점보다 높을 확률을 찾아보는 거야. 반 학생들의 성적을 X라 그랬을 때 국어 성적이 서준이 성적보다 높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고. 그러면은 표준화를 했을 때 국어 성적의 평균인 85에서 70을 빼주고 표준 편차 15로 나눠줬을 때 Z값이 1로 나와요.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겠고요. 수학 성적 Y, 서준이의 성적인 92점보다 높을 확률을 구해보자고. 높을 확률이야. 평균 92에서 평균 72 빼주고 18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20분의 18이니까 9분의 10이 되겠네요. 자, W는 영어죠. 서준이의 성적 88점보다 잘 봤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88에서 74 빼주고 16으로 나누면 돼요. 영어를 제일 못 봤네. 예상과 어긋났구만. 이게 16분의 14 8분의 7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어쨌든 그림을 통해서 면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가 0인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인데 찍어야 될 점들은 1, 8분의 7, 9분의 10입니다. 9분의 10 이상일 확률은 요거밖에 안 돼. 면적이 얘가 제일 작지. 뭔 말이냐면 선생님 이 식 세울 때 뭐라 그랬어? 서준이의 성적보다 높을 확률이죠. 서준이 성적보다 높을 확률이 작다라는 거는 이 새끼가 잘 봤기 때문에 지 위에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이 제일 잘 봤습니다. 역시 수학 교과서야. 그쵸? 뻔한 문제죠. 이런 거 그냥 수학 찍으세요. 그 다음은 1이죠. 국어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수학보다는 확률이 좀 더 넓은데 면적이 0보다는 작잖아. 국어가 그 다음으로 잘 봤다는 얘기고요. 영어가 제일 면적이 넓게 나왔다는 거는 서준이보다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좀 많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글로벌한 시대에 영어를 더 싫어하시다니 출제자분께서. 의미 부여하지 말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풀어야 강의도 빨리빨리 끝나죠. 얘가 지금 오늘 찍은 거 중에 제일 긴 거 같아요. 1시간이 넘어가네요. 아마 지금 좀 1시간을 넘겼을 것 같거든. 자, A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무슨 진단평가? 점수 평균은 67점, 표준 편차는 4점이 나왔대요. 점수가 65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65점 이하인 학생 65점 이하인 학생 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점수가 65점 이하인 학생 수 한번 찾아볼게요. 문제 다 읽지도 않았거든.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표준하면 마이너스 0.5거든. 마이너스 0.5 그림 한번 그려보자면은 가운데가 0인데 마이너스 0.5 여기란 말이야. 표에서 0.5를 딱 끊어보면 0.19래. 그럼 여기는 0.31이 되는 거죠. 약 30%의 학생들이 보충학습을 듣네. 슬프다. A고등학교 학생 중 인물 한 명을 택할 때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여라. 인물 한 명을 택하는데 보충 수업 받을 확률 지금 구해놓은 거죠. 65점 이하인 학생들이 전부 다 보충 수업 받아야 되니까 0.31이 되겠네요. 만약에 전교생이 100명이었다면 31명이 보충 수업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넘어갑시다. 자, 707번. 이번에는 1400명의 몸무게의 평균이래. 1400명. 몸무게의 평균이 65kg, 표준 편차가 7kg, 구람. 이젠 나도 미쳐간다. 미쳐가네요. 죄송합니다. 자,
항상 이게 새로 처음 찍는 것처럼 찍어야 되는데 영상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이 몰아찍는 뭐 급하다 보니까 몰아찍는 거지 내가 게을러서 몰아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갑자기 이걸로 체제를 수업 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도움은 될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선생님은 감정 기복이 너무 많이 오거든. 한 문제 한 문제마다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밝은 목소리로 찍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학생분들도 힘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몸무게가 54.5에서 68.5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면 일단 요걸 확률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숫자 진짜 그지 같다. 점점 막 의욕을 빠지게 하는데 65를 빼야 돼. 약 마이너스 110.5고요 7분의 10.5 Z 3.5 7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5 Z 0.5 이렇게 되네요. 그림 그리라 그랬죠.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정규분포 문제에서 그림 안 그려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귀찮다고 안 그리지 마시고 선생님 하는 건 그냥 다 하시면 된다 그랬죠. 0.5는 0.19고요 0.15는 0.43이래 0.43 둘이 더하면은 0.62니 6이 대략 62%가 이 체중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학생 수가 1,400명이잖아. 그럼 이 체중 안에 들어간 학생 수는 여기다 0.62를 곱하면 되는 거죠. 두 개 띄고 2, 4, 8이니까 1절에 8로 끝나는 게 되게 많네요. 그래도 868 나올 것 같아요. 답이 2번 되겠죠. 60% 정도인데 1000명이 넘어갈 리는 없잖아. 1400명 중에 넘어가나? 해볼까? 아씨 이제 감도 떨어져. 너무 수업을 많이 찍고 있어 오늘. 6, 4, 4. 아니죠. 868 맞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래놓고 오늘 수업 가서 너희들한테 히스테리 부릴 거야. 오늘 너무 많이 힘들어. 너 이것도 못해. 막 이러면서. 아닙니다.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711번 가봅시다. 이제 슬슬 끝나가요. 유형 13번부터는 내가 까먹고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설명을 잠깐 하고 들어갈 건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한 10분 내지 15분만 힘을 좀 내봅시다. 자, 일단은 정규분포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서 1000명이 지원을 했대요. 경쟁률이 1대5네요. 응시자들의 점수는 평균이 65점, 표준 편차가 10점이래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하라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시험 점수잖아. 시험 점수. 결국 이 통계라는 게 원래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야 됐는데 정규분포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X가 뭐 그랬을 때 확률을 구하라. 이게 있으면 풀어요. 저게 있으면 애들이 잘 풀어. 근데 저 식이 없는 경우, 식을 못 써서 못 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늦게 이 이야기를 했네요. 앞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왔어야 됐는데 앞에서부터 보자면은 너희들이 숙제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려워할 거냐면은 이 식이 없는 유형 9번부터 어려움에 닥치고 있을 겁니다. 식이 없으면서 막 말이 길게 나오는 게 실생활 문제처럼 나오는 게 699, 701, 702, 703, 704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확률식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려워할 거예요. 결국 통계 쪽에서 이 말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공식 뚝딱뚝딱 패면은 답이 나오는데 공식을 쓸 수가 없어. 식이 안 잡혀서. 그럴 때는 확률 변수를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X라는 건 시험 점수예요. 그래서 시험 점수의 평균 65점, 표준 편차가 10점이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그것도 뭐냐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인 거야. 그렇다면 시험 점수가 합격자의 최저점을 넘어섰다면 이게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커트라인. 이걸 넘어섰다면 그 사람은 그 시험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합격을 했겠죠. 최저점을 능가하는 점수라면은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라면 합격을 한 거란 말이야. 합격률은 0.2고요. 이렇게 식이 나와줘야 돼요. 결국 식이 안 잡힌다면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그것과 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잡으시면 돼요. 처음에만 좀 애를 먹을 겁니다. 처음에만. 나중에 이제 익숙하게 하실 거고요. A에서 65 빼고 10으로 나눴는데 그게 0.2가 나왔대. 그림상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떠들어서 배가 고파. 아까까지만 더부룩했는데 슬슬 소화가 다 되고 있는 것 같아. 새벽에
삼각김밥을 좀 먹었거든요. 어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자가지고 저녁에. 자, 여기가 0.2가 나왔으니까 여기 0.3입니다. 표를 보면 0.3이라고 준 게 0.85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0.85가 된다는 거지. 0부터 0.85까지가 0.3이 나오니까 0.85 이상은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A는 73.5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73.5점만 나오면 합격을 했대요. 실제로 요즘에 취업 문턱은 좋은 회사일수록 이거보다 더 심하죠. 몇백 대를 이럴 거예요. 그쵸? 아무튼 넘어갑시다. 아무튼 통계는 사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우리는. 자, 이항분포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항분포란 지금 연속확률 이항분포는 앞에서 했어요. P, N, P 이거 앞에서 한 거예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치? 평균 어떻게 구해? NP 분산 NPQ 이거예요. 앞에서 한 건데 얘들은 이산확률 변수였단 말이야. 이건 이산이었어. 셀 수 있는 애들이고 정규분포 내가 뭐라 그랬어? 셀 수 없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연속확률 변수다 보니까. 근데 이항분포의 n이 충분히 큰 경우 보통 30 이상이라고 대학교 가서 통계학을 교양 과목으로 배우면 알게 돼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충분히 큰 수는 30이었어. 약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11년 전에 대학에서 배웠던 거예요. 교양 과목 할 때. n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얘 또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요. 따른다. 그래서 이놈의 정규분포를 찾아줄 수 있어요. 평균은 NP라며. 여기가 원래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자리거든. 여긴 NPQ로 쓰기만 하면 돼요. 요 얘기 하나만 하면 문제 그냥 푸는 거야. 우린 요것만 있으면은 이게 M이고 얘가 시그마 제곱이면은 이거 갖다가 확률 다 구하잖아. 문제 한번 볼게요. 설명 끝이에요. 자, 715번. 선생님 이렇게 날림을 하실 겁니까? 네, 날림을 할 겁니다. 자, 192번 뭔가를 했는데 한 번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래. 이거 갖다가 정규분포 찾아봐. 192는 뭐를 4번 곱한 거냐? 48? 48을 4번 곱한 거네요. 그 중에서 48 빼면 되네. 48을 3 곱하는 게 빠르겠죠? 150에서 6 빼면 돼. 144. 평균이 144예요. 이거 4분의 3을 그렇게 곱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다 4분의 1을 또 곱하면은 분산이 나와. 144가 12제곱이잖아. 12, 10인데 하나를 4로 나눠. 그럼 36이야. 6의 제곱이네요. 미안해. 그냥 너희들은 NP, NPQ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분산이 36이 나와서 표준 편차는 6의 제곱, 6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 변수에 대해서 얘가 13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늘 하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앞에서 계속 하던 거죠. 135에서 144 빼주고 6으로 나누면 돼. 이거 마이너스 9잖아. 그쵸?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러면은 쫙 봤을 때 여기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5인데 0부터 1.5까지 표에서 보면 0.433이야. 근데 크가 나왔다니까 여기잖아. 여기 0.5라 그랬죠? 둘 더하면 0.933이가 되는 거죠. 즉 이항분포를 내가 왜 날림으로 강의했냐, 여기서 요거 하나 넘어가는 것만 알려주면은 새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오던 과정이에요. 알았죠? 자, 718번 갈게요. 두 문제 남았네. 세 중에 쓰는 거 아깝지만은 아끼지 말고. 아끼다 똥 된다. 그쵸? 718번. 세 문제 그래, 두 문제 남았구나. 이제 갑시다.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래. 이것 또한 식이 없어. 바로 앞에 문제에서 얘기했죠. 식이 없을 때 님들은 어려워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확률 변수 x라는 걸 잡아요. 식으로 잡을 만한 게 눈에 보이잖아.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쓰고 들어간다면은 문제는 좀 꼬르륵거리는 거 방송 탔니? 100 이상 130 이하 이거를 세우게 될 거고, 우리는 결국 x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의 눈이 나오는 거에 대한 이항분포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평균은 120이 될 거고요. 여기다 6분의 5를 더 곱하면 6 나누면 20이니까 5 곱하면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확률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편 구하시면 되죠. 표준화를 해서 z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됩니다. 이제는 그림 안 그리고 하면은, 내가 안 그리고 하면 니들도 그러게 할 거니까는 나는 그냥 님들의 좋은 습관 형성을 위해서 굳이 희생을 할게요. 0.8이 아니라 7785 8185 0.8185죠. 약간 맛 가네요. 8185 이게 답이 되겠죠. 간단해요. 이번 단원까지는 좀 간단합니다. 다음 단원부터 한 두 단원 정도가 좀 머리 아프고 귀찮긴 한데, 그래도 통계는 확률에 비해서는 좀 간단해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자,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는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100문제를 풀어서 임의로 답한대. 대놓고 찍겠다는 얘기야.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래. 그러면은 X는 맞힌 문제 개수, 문제수야, 정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개 이상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다. 극도로 드물다 이 얘기죠. 그럼 또 X에 대한 정규분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이항분포를 찾아야 되죠. 100문제를 풀 건데 오지선다인데 정답이 한 개래. 맞출 확률 5분의 1인 거죠. 평균 20개를 맞출 거예요. 여기다 5분의 4를 더 곱하면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4의 제곱. 자, 표준화를 해주면은 A에서 20 빼주고 4로 나눌 건데, 그게 0.01이래. 그림 한번 보시면요. 그림 보고 가실게요. 가운데가 0이죠. 여기가 4분의 A-20인데 여기 넓이가 0.01이다. 내가 왜 이걸 여기다 찍었겠니? 이 넓이가 0.5보다 0.5를 안 넘어가니까 0의 오른쪽에 찍었겠죠? 이 정도는 다 이해되시죠? 0.49가 써있네요. 0.49. 이 하얀 부분이 0.49거든. 이게 0.5니까 이때 이 자리가 2.5래. 그러니까 얘가 즉 2.5가 나왔던 거죠. 그럼 뭐 곱하면 10이니까 30문제 이상을 찍어 맞출 확률이 1%다. 100문제 중에 오지선다인데 30문제를 맞출 확률이 5%, 1%래. 해볼만 한데? 1% 안에 들 수 있을까? 다 찍었다고 가정하는 거지만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이건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네요. 자, 그래서 A 값 30개 찾았고요. 이번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강의 앞서 혹시나 이제 강의 중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 연속 확률 변수 유형 1, 2번을 선생님이 제끼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보니까는 문제를 직접 보니까 제끼면 안 되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 앞에 설명을 듣고 제낀 친구들은 연속 확률 변수 유형 1, 2번 풀이를 꼭 보고 오시고요. 결국엔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들은 교육 과정에서 다 빠졌어요.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다 라는 거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공부 안 해도 되지만 면적으로 확률을 구한다 라는 거, 그리고 적분을 안 해도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림들이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유형 1, 2번 안 보고 온 친구들은 유형 1, 2번을 꼭 보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에서 보겠죠. 나는 강의를 단원 순서대로 안 찍고 있어서 내 다음 강의는 8단원이 아닐 확률이 큰데, 그래도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